프레디는 정말 운이 좋아요. 초콜릿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한 번은 평소처럼 공장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고급 초콜릿이 든 상자 여러 개를 훔쳤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음날 아침 프레디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페이스트리 요리사인 제이슨은 오후 7시에 근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의 아내는 그가 밤새도록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어요. 배달원인 해리는 저는 초콜릿을 전혀 먹지 않아요. 냄새만 맡아도 발진이 심하게 생긴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청소부 피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제 창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초콜릿이 하나 있길래 그걸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르지는 마세요. 누가 도둑일까요? 해리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녹은 초콜릿 한 그릇을 들고 있네요. 만약 그의 알레르기가 진짜라면 발진이 생겼을 거예요. 초콜릿 공장에서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제이슨은 프레디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하고 날계란을 초콜릿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달걀을 쟁반 위에 진짜 초콜릿 달걀 사이에 놓았어요. 제이슨이 초콜릿 달걀을 가져왔을 때 프레디는 즉시 가짜 초콜릿 달걀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초콜릿 계란은 속이 비어서 제이슨이 걸을 때 쟁반 위에서 굴러다녔습니다. 하지만 날달걀은 더 무거워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프레디는 제이슨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제이슨을 겁주기 위해 프레디는 귀신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귀신 몇 명이 방에 나타났어요. 이 중 누가 프레디인지 맞춰보실래요? 이 귀신이에요. 유일하게 투명하지 않은 유령이죠.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전 직원이 노래대회에 참가했죠. 대부분은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불렀고 선물과 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수들 중 오직 2명, 낸시와 베시만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둘은 마지막으로 한판 붙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시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독극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정확히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요. 게다가 경찰이 접시를 확인해보니 멀쩡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누군가가 베시의 꽃에 독을 탔어요. 다음날 프레디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쳤어요. 잠깐! 누가 초콜릿 공장에 고양이를 데려왔죠? 여기는 동물 출입 금지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보이시나요? 여기요. 고양이는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갔고 프레디는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이제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저기 숨어있네요. 그리고 또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는 데 실패했어요. 고양이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정원으로 숨었습니다. 고양이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불쌍한 고양이가 여기 있네요.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았고 목줄에 작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연락처가 있었어요. 프레디는 고양이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프레디는 고양이를 데리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으스스한 성이 나왔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프레디가 이 힌트를 이용해서 암호를 풀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비밀번호는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성 안에서 우울한 노인이 프레디를 맞이했습니다.
프레디는 고양이를 되찾아준 것에 대해 노인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악랄하게 웃기 시작하더니 모든 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약 내가 주는 3가지 과제를 해낸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어. 하지만 실패하면 내 성에 영원히 머물게 될 거야. 첫 번째 과제다. 이 채소들 사이에서 내 안경을 찾게 도와줘.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노인이 준 다음 과제는 물약을 정확히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프레디에게 이 레시피를 주었습니다.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우선 카레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약을 초록색으로 만들기 위해 블루베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어 물약을 갈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채소들이요? 프레디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번째 과제는 이 지저분한 방에서 책을 찾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소파 안에 반쯤 숨겨져 있네요. 노인은 프레디에게 돈을 주고 출구를 보여준 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레디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프레디는 근처에서 이 미스테리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떤 암호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2361. 각 숫자는 숫자 세트에 있는 동그라미 수입니다. 프레디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프레디는 소름 끼치는 성에서 나오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글로리아를 만났어요. 그는 그녀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어요. 글로리아는 대답 대신 이 퍼즐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리아는 프레디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퍼즐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레디의 나라를 맞춰보시겠어요? 쿠바요. 프레디는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미리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룻밤 묵기 좋은 장소를 찾아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는 작고 귀여운 호텔을 발견해서 들어갔습니다. 큰 실수였죠. 왜일까요? 창문에 있는 좀비 보이시죠? 안전하지 않아 보이네요. 프레디가 소름 끼치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등 뒤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는 자유로 향하게 해줄 3개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독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머리 높이로 화살이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3번째 문 뒤에는 블랙홀이 있었어요. 프레디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프레디가 탈출하게 도와주시겠어요? 두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살 밑으로 기어가면 되죠. 모험 후에 프레디는 동네 카페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가 확실히 잘못됐네요.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이 창문 좀 보세요. 거리의 풍경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웨이터가 프레디에게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내 스프에 바퀴벌레를 넣었어요. 카페 매니저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요리사는 평소처럼 수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웨이터에게 음식을 건네주었을 때도 괜찮았다고 해요.
웨이터는 수프를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여자 손님에게 수프를 가져다 주었고 다른 손님인 프레디에게 갔다고 해요. 이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수프를 받을 때 자리에도 없었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범인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천장을 보세요. 바퀴벌레가 통풍구에서 기어나왔고 그중 몇 마리가 이 손님의 수프에 빠진 거예요. 프레디는 마드리드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빌리기 위해 특별한 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3가지 아파트를 찾았죠. 마리아나에게는 경치가 아름다운 아늑한 복층 원룸이 있었습니다. 디에고에게는 공원 근처에 펜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에게는 최첨단 빌라가 있었어요. 프레디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펜트하우스의 유리 지붕에 금이가 있네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3번째 사진에선 에펠탑이 보이죠? 카밀라의 첨단 빌라는 마드리드가 아닌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디는 첫 번째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프레디는 마리아나에게 공원에서 같이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둘은 많이 걸었고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잔디 위에 누워서 쉬기로 했죠. 프레디는 1시간 후에 일어났는데 마리아나가 사라져버렸어요. 프레디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는 큰 구덩이에 빠졌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구덩이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 문제였죠. 프레디는 수영을 할 줄 몰랐거든요. 프레디는 구덩이에서 밧줄, 공, 양동이를 발견했습니다. 프레디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공이 수면 위로 떠오를 테니까 프레디는 공을 잡고 위로 떠오를 수 있어요. 프레디는 마리아나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법사의 성을 발견했습니다. 마법사는 마리아나를 잡아서 개구리로 만들었죠. 프레디는 마리아나를 도와야 합니다. 프레디와 개구리 마리아나는 마법사의 물약책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필요한 모든 해독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은 마법사가 마리아나에게 어떤 물약을 사용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프레디는 그 책을 훑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에는 호박 1조각, 녹색 사과 1조각, 오렌지 1조각, 키위 반쪽이 들어있었어요. 두 번째 레시피에는 카모마일 꽃잎 하나, 마늘 3알, 빨간 사과 반쪽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물약에는 오렌지 1조각, 마늘 1알, 바나나 껍질, 카모마일 꽃잎 하나가 필요했어요. 마법사는 어떤 물약을 사용했을까요? 진열대에 있는 재료들을 살펴보세요. 3번째 레시피와만 일치하죠. 프레디는 마리아나가 사람으로 돌아오게 도와줬어요. 마법사는 매우 화가 나서 프레디를 감옥으로 순간이동시켜버렸어요. 프레디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를 몰랐죠. 갑자기 무서워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따라와, 내가 탈출을 도와줄게. 프레디는 그를 따라갔지만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프레디는 구덩이에서 깨어났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만약 프레디가 왼쪽으로 간다면 화장실에 닿게 될 겁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간다면 바깥과 연결되지만 유독성 폐기물로 가득 찬 터널을 기어나가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프레디는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만약 왼쪽 복도를 선택한다면 그는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이 화장실은 감옥구역이라고요. 프레디는 탈출해서 샤워를 하고 바로 마리아나에게 전화했어요. 마법사는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마리아나의 악마 클론을 충분히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그 여자는 필요 없어. 이제 집에 데려가도 돼. 프레디는 마법사의 성으로 달려가 4명의 마리아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마리아나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이 마리아나는 손톱 대신 발톱이 있어요. 늑대 인간처럼 보이네요. 이 사람은 이빨과 귀가 아주 날카로워요. 아마 뱀파이어일 겁니다. 이 아가씨는 얼굴에 비늘이 붙어 있어요. 인어죠. 진짜 마리아나는 이쪽이에요.